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화요일장 시황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황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가,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중태설,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한국 수출 지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아침에 눈 뜨고 유가 뉴스 보고서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마이너스 37.63달러. 한마디로 석유를 사가는 사람이 1배럴당 돈도 37.6불 받고, 그 다음에 석유도 공짜로 가져가는 그런 황당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모르시는 분 없겠죠. 팔 것도 저장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롤오버를 앞두고 이렇게 이상 현상이 나온 거죠.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선물 시장 하면 이제 주가 지수 선물 시장도 있고, 지금 원유 같은 상품 선물 시장도 있는데요. 주가 지수 선물 시장은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만기에 주가 지수를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정산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원유 같은 거, 원유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이런 상품 선물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5월물이 끝나가고 6월물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월별로. 그러면 이 만기에 내가 현물을 인수할 거냐, 그러니까 현물 원유를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6월물로 롤오버 시킬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현물로 받자니 말 그대로 석유를 현물로 받아서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아까 나왔다시피 저장할 곳도 없잖아요. 롤오버 하자니 받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죠? 누구 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상적으로 급락한 건데요. 이제 6월물이 시작했으니까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20불 언저리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게 정상이고요. 어쨌거나 원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조금, 미국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원유가 불안하면 사우디도 불안하고, 이제 말 그대로 그러면 한국 시장이나 이런 기타 국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 가격을 주시하는 건데요. 워낙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감산 조치만으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제 혹시라도 이 원유를 유조선을 가지고 있는 원유 수입업자나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순간이지만 좀 떼돈을 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장 공간이 가지고 있죠. 유조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례로 SK 이노베이션이다 그러면 어차피 원유는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돈도 배럴당 37불을 받으면서 원유도 공짜로 가져오는 그런 행운을 얻은,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거래자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황당하니 손해봤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거다. 저장 공간이 있거나 유조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물론 순간이지만 굉장히 보기 드문 대박을 쳤을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100만 배럴이다 생각을 하면 얼마입니까? 돈을 3,700만 불을 그냥 공짜로 받고 원유도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만약 선물을 들고 있었다고 하면, 원유 선물 5월물을 들고 있었다고 그러면, 물론 일반인이야 그 현물 받아서 필요가 없지만 정유회사라고 하면 원유를 정제해서 또 팔아서 이익도 남길 수 있잖아요. 이중으로 벌 수도 있는 그런 행운이 있지 않았을까, 몇몇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오전이죠. 우리 CNN 보도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김정은 수술 후 중퇴, 미국 정부 주시 중.
자, 이 뉴스가 나오고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이 뉴스 나오기 전에도 지금 인터넷상에 조금 떠돌긴 했어요. 건강 이상설이다. 어, 말 그대로 태양절에 얼굴이 나오질 않았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 시험 때 다쳤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한테 철렁했죠. 잘 가던 대북주들, 경협주들 다 떨어졌고, 철도주만 빼고, 방산주가 급 상승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다행히 계속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만회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건강 이상설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고, 중국 고위 관리가 최근 뭐 봤다. 행사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정말 큰 해프닝이 아닌가 그런 생각, 빚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북한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변동성이 생길 만한 어떤 이슈는 있다. 이게 꼭 김정은 중퇴설이 아니더라도 뭔가는 있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다니는 뉴스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우리 시장을 끌어내릴 뉴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거 사례도 있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김정은 이제 김씨 왕조라고 그러죠. 이 김씨 왕조가 붕괴돼야만이 진정으로 남북 경협이나 북한의 핵무기 비핵화가 저는 빨라질 수 있고 쉬워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때가 저는 그 관련 대북 관련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뭐 시장에 단발성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요. 뭐 이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20%, 27%가 급감했다. 이게 4월 1일부터 이제 27일이니까요. 이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된 겁니다. 생각보다 크죠. 왜 그러냐면 어제 일본도 나왔는데 일본이 11%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고 나왔었거든요. 한국이 일본보다 좀 감소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청구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증시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가? 지금까지는 실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물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버블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지수 때도 제가 약간 위험성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수출의 양날개인 특히 자동차 쪽이 심각하더라고요. 거의 마이너스 49%. 아직도 생산 공장 못 돌리고 있고. 이 심각한 걸 왜 또 느끼냐면 현대차 노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잖아요. 그런 노조에서조차 자기들이 먼저 우리 임금 인상 안 올릴게, 고용이나 좀 유지해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회사가 어려우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주, 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소비가 좀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너무 심하게 빠지고 라인이 섰고 소비 유축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바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수출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한번 살펴봐드리면요. 오늘 양호해요. 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졌고 조금 출렁이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더 빠졌어요. 일본이 1.97 빠지고 한국은 1포인트, 1% 내외로 빠졌는데요. 뭐 코스닥은 한때 6%까지 4%까지 빠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오늘의 상승 주역은 역시 개인이고요. 개별주를 사면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외국인은 오늘도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역시 개별주 장세는 이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요새 남북 경협주 얘기를 제가 좀 계속 드렸는데 오늘도 잘 가다가
남북 경협주가 좀 빠졌는데요. 철도주는 안 빠지더라고요. 굉장히 좀 철도하고 인프라 투자, 북한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조금 그래도 강하게 안 빠지더라고요. 네,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런 뉴스만 안 났으면 그래도 꽤 상승을 했을 건데 조금 경협주 들고 있는 분들은 아쉬운 감도 있지만 이 해프닝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반면에 방산주가 올랐는데요. 방산주야말로 정말 일회성입니다. 방산주는. 그거는 정말 뉴스 나올 때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우려되는 게, 이 증시자금이 다시 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신용융자가 다시 또 8조를 해보겠어요. 한때 10조였다가 5조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지수가 올라오니까 여지없이 신용이 올라오는데요. 예탁금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에너지가 좀 소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용이 이렇게 또 쌓여가면요.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배팅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먹을 게 거의 없어요. 개별주 순환매에서 찾아야 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조금 정신적인 노동을 좀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증시자금 보시면, 신용이 어느덧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주가 상승하고 맞물려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서 올라온 물량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더 올라가면요.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용을 안 쓰시는 게 좋겠다. 물론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번 상승장에 좀 소외된 개미들이 뒤늦게 뛰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수익률이 단기간에 높다 보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용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신용잔고가 8조를 넘었다. 자, 좋은 현상 아닙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관련 뉴스 설사 급변 사태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 김씨 왕조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차라리 남북 관계나 그 다음에 경협이나 북한 비핵화나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자,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